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는 부산. 감독님 오늘은 네. 돈을 끌어당길 수 있는 네. 힘. 네. 말투요. 네. 아. 특히 우리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냐면 직장인들도 될 수 있으면 말을 이쁘게 하는 그 버릇을 가져야지 이웃 간에도, 그러니까 동료 간에도 사이가 좋고, 네. 말을 이쁘게 해야만이 똑같은 인사성이 좋아야만이 또 상사들한테 이쁨도 받고 승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업하는 사람이나 장사하는 사람이라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네. 근데 우리가 식당을 가보거나 우리가 이렇게 어디 뭐 하러 이렇게 손님을 우리가 돈을 쓰는 입장에 대해서 가게 되면 네. 어쩔 때는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밥 먹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말이라도 예 짜증날 텐데도 예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말투는 우리가 보면은 되게 이렇게 마음에 들게 하는 말투가 있는가 하면 저기 정이 안 가고 정이 깨지는 말투가 있어. 저 싸가지 없네. 그런 말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 말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영업을 해. 그래도 유난히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장사도 똑같이 장사하면 유난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굉장히 친절도가 달라요. 말투도 달라고. 어떤 분은 보니까 가게에 손님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장이 특별한 어떤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뭐도 없어. 근데도 항상 가게 손님이 많아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봤어요. 저기의 노하우는 뭘까? 손님들을 끄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그분은 손님이 나갈 때마다 사장이 거의 90도는 아니어도 항상 손을 앞으로 하고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제가 한번 떠든 적이 있어요. 야, 저기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 저 사장님은 어떻게 하면 저렇게 모든 손님한테 인사를 하니? 보통 우리가 사장님이면은 종업원이 인사하면 그냥 대충 오셨어요 이렇게 하고 말잖아요. 네. 그냥 고기만 컷 오셨어요 하고 말잖아요. 근데 우리 나이 때 되면은 이렇게 저절로 그런 게 보여져요. 저 사람은 기본이 됐구나. 네. 저 사람은 기본이 싸가졌구나. 이게 있어요. 네. 근데 또 제가 보면은요, 이 말투라는 걸 딱 보면은요, 무슨 말을 할 때 끝마디가 이 톤이 올라가면 안 돼요. 네. 이 말투가 항상 밑으로 조금 꺾여야 돼요. 말투가 밑으로 말투가 조금 한 톤은 낮아져야 된다고. 끝톤이. 그래야만이 상대방하고 원만한 대화가 돼요. 근데 보면은 영업하는 사람들은 내가 제일 잘났어 뭐 어쩌 야 내가 저기 가서 어떻게 해줄게 막 잘난 척 허벌나게 하잖아요. 사실 그거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조용히 말없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내가 뭔가 이렇게 오늘 화장품 샀어요. 화장품을 샀는데 그 별거 아닌데 이렇게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도 뭐 좀 얼굴도 안 봤는데 막 추석 잘 보내시라고 막 언제든지 이상이 있거나 트러블 있거나 꼭 저를 찾아주세요. 불만을 갖지 말고. 네. 얼마나 이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덤으로 샘플도 막 주는 거야. 사실 이 사람 얼굴 모르니까 딴 사람한테 사주려다가 이 사람이 가상해서 제가 또 샀어요. 그죠? 말을 되게 이쁘게 한다고요. 네. 말을. 빈말이라도 보살님 같은 분이 저랑 인연이 됐으니 제가 앞으로는 부자가 되나 봅니다. 이쁘잖아요. 네. 그럼 내가 어쩌요? 어떤 사람 빨리 소개해 주잖아. 야, 이 양 살 거 어디다 사? 네. 돈 버는 거죠. 그죠? 근데 뭔 얘기하면 토를 타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그런 게 짜증나. 예를 들어서 10번도 이제 아니라고, 그게 아니고요. 아니라고는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막 그냥 자기 이유를 말해. 여우라다 이거야. 네.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니 그런 문제가 있었냐,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명절이니까 뭐 아무래도 택배 기사들이 그렇게 해서 많이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내 탓은 안 해 이제. 그것도 사실은 그거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간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살 맛이 나겠냐고요. 안 나죠? 근데 또 말할 때 톤을 낮춰라. 톤을 낮춰라. 그리고 끝자락에서 말을 굉장히 낮춰라. 끝말을.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하고는 죄송합니다 이거랑 네. 죄송합니다 절대 다르죠. 완전 다른데. 완전 달라요. 그래서 네. 끝자락 톤을 낮춰야지 상대방 기분 나빴다가 상대방 전해지는 감정이 네. 괜찮아진다. 우리가 우리 나이 때는 기본이 안 된 건 정말 싫잖아요. 말이 많고 탈이 확 그런 사람 있잖아요. 네. 돈 못 벌어요 절대적으로. 그죠? 네. 근데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사실은 뭔가 어떤 사람을 도움을 되게 큰 거를 한번 줘보려고 어제 제가 이렇게 딱 팔진법을 보내봤어요. 네. 이 사람이 팔진법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내가 이 사람을 와장창 밀어줘야겠다. 사실 나한테 키가 있거든. 네. 근데 뭐 보살님 제가 형편 열어서 못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씹어버려. 딱 봤는데 그래서 너는 아니야. 그렇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투도 이렇게 죄송합니다 말투 이렇게 하는 거랑 죄송합니다 싸가지 없는 거지. 예? 그러면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고 나오고 한다 이거예요. 우리가 오직하면요 그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했어요. 네. 영업하는 사람들은 나를 정말로 길을 쓰고 도와준 사람이 세 사람만 있어도 성공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면 원래 자기 물건은 자기가 못 팔게 돼, 잘 못 팔잖아요. 네. 근데 남은 물건은 막 내가 이익금을 보지 않기 때문에 사방팔방을 도와주면서 밀어줄 수 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훨씬 주변 사람 협력자가 많아야 내가 성공한다 이거예요. 돈은 내가 버는 게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이 벌어주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방팔방 볼 때마다 인사 바르게 하고 차를 한 잔 대접하고 싶다 하면서도 굉장히 겸손을 보여주고, 여자도 왜 감정 좀 섞이면 막 지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면 친해지면 막 서방 흉보고 시댁 흉보고 이렇게 돼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람이 나도 같이 어울리게 돼. 물건 팔라 그랬는데, 물건 팔아주려고 그랬는데 흉보는 쪽으로 가면은 물건이 마무리가 돼?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예. 근데 그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주책 바가지. 주책 바가지. 그리고 우리가 또 제가 이거는 공수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거한 20년 동안 영업 노하우와 정말 20년 동안 저도 장사 한 10년 했고, 제가 이렇게 영업을 한 10년 했고, 한 20년은 어쨌든 간에 영업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살 일 말고. 네. 보살은 영업이라고 하면 안 되고. 네. 거기서 정말 깨달았던 거. 제가 영업적으로 성공을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보살님 선생님들만 남의 애타는 마음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이 고객들은 항상 이렇게 어느 정도 조금 친해지려면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열면서 그 사람이 막 자기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마음이나 내 얘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 사람 거를 모두 충전해 줘야 돼요. 네. 다. 그럼 그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 이제. 내가 너무 주책 바가지처럼 속에 있는 말 다 이거 힘든데 그랬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인사를 오면은 안 그래야지 했다가도 인간이 했던 습성이 어디가? 그럼 또 막 이래요. 네. 그러면 고객은 스스로 엎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한 짓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한테 모든 걸 풀었기 때문에
내가 한 개라도 팔아줘야지. 그렇게 돼요. 아, 그거는 100%예요. 네. 내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 들어주세요. 그러면 무조건 성공하고요. 네. 아까 식당도 말했고 많이 했지만 사람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에 아무튼 제가 경기도 안산을 가게 됐어요. 누구를 만나러. 네. 근데 제가 되게 소고기를 많이 팔아주는 식당이 있거든요. 우리 집 밑에. 네. 근데 그분이 내가 가면 천연 줄 알았어. 막 선생님 어쩌고 다 이래요. 네. 근데 제가 골 때렸잖아요. 거기 갔는데 아는 체도 안 해. 근데 저 사람이 내가 살이 많이 쪄갖고 나를 몰라보나? 살 많이 쪘다고 몰라봐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나이가 이사 갔기 때문에 자기 들었으니까 이제 별 볼 일 없다 이거야 와도. 그거 진짜 오산이거든요. 네. 거긴 내 지역구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쪽에 이제 거기가 소고기가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을 하잖아요. 가고 네. 저기 갔더니 날 보기를 야 이렇게 보더라. 그랬더니 여자들이 말하기를 개씨 뭐 나쁘게 말하는 거야. 네. 이제 별 볼 일 없다는 거지. 이제 선생님한테 그렇게 했다 이거야. 팔아줄 때는 언제인데 뭐 그따위로 하냐 막. 그래서 나도 놀랬어. 나 아는 줄 안 하더라. 내가 그리고 말했어. 여자들은 말 금방 번져요. 그러면은 그 여자가 원래 인간성이 그런가 보구만. 말이 저녁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래 맞아. 내가 그랬어요. 야 다음부터 가지마. 여기 기본이 안 됐다. 그랬더니 아유 선생님 그렇게 말해 갈 사람 누가 있어. 그냥 안 가. 동네 장사잖아요. 네.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되고 나도 좀 원래 그런 거 안 밝히는데 되게 놀랐어요. 네. 내가 이웃인데 왜 나를 아는 척 안 할까? 전에는 들어가면 그냥 깜빡 뒤집어져가지고 막 난리더니 오바까지 하더니 네. 이번에 가니까 아는 척도 안 해. 그래서 속으로 이상하다. 나 이상한 소문 돌았나? 아니 내가 부사로 이사 간다고 막 나쁘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말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 말이 돌았나? 왜 아는 척도 안 하지? 그리고 나도 아는 척 안 했어요. 기분 나쁘니까. 그래갖고 내가 소고기를 먹을 거를 야 삼겹살 들어왔으니까 야 삼겹살 시켜. 안 그러면 소고기 제가 제 성격이 소고기를 막 시켜요. 네. 그리고 이제 걸리는 사람 거 다 또 뭐 오라 그래갖고 다 포장해줘요. 원래 스타일이. 근데 그날은 야 삼겹살만 사. 그러고 있잖아 먹고 그냥 갔어. 밉잖아요. 밉잖아. 네.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사람이 말은 진짜 다 옮겨가는 거예요. 아니 이미 떠났으면 부산 떠났으면 사람이 죽었나? 그렇잖아요. 네. 힘이 있는 사람은 서울 쪽이 아니라 안산 쪽이나 뭐든 내 말 한마디 우리가 하잖아요. 네. 야 거기 안 된다 그러면은 다 안 가죠. 그 정도 의리는 지키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참 나빠 보였어요 저는. 야 그래서 장사할 줄 모르구나. 아니 아무리 내가 있잖아 이사가 1년 만에 왔다고 저렇게 아는 척을 안 해버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셨겠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냥 말았는데 혼자 이제 깨달은 게 저래가지고 야 그래서 손님도 많겠다 그냥 속으로 말았는데 사람이 말이라도 이렇게 좋게 말해주면 거기 사람이 괜찮다는데 거기 한번 가볼까? 가서 단골이 되고 또 풀려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정말 나쁘잖아요. 정말로. 네. 그래서 저를 그렇게 내가 성형을 해가지고 나를 몰라볼 정도로 뚱뚱해진 것도 아닌데 좀 뚱뚱해지긴 했는데 몰라볼 정도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인사성이 좋아야 돼요. 식어도 좋든, 응? 그리고 이렇게 딱 식당에 들어가면은 누구 아는 사람 있으면 아는 척 안 하고 딱 앉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요 기분 나쁜 거예요. 딱 가서 앉는 게 아니라 아는 사람 있으면 내가 먼저 가서 여기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가야지. 이 사람이 어느 교통에서 뭔 일 어떻게 연결할지 어떻게 하냐고.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손님 보내줄게 그러면 내가 내비도 그래 사실은. 왜냐면 그것까지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보내지만 나는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사람이 꼭 제가 보살로서 선생님으로서 해야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겨서 염탐을 해서 연결해야 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누가 도와주려면. 네. 아, 그 사람이 어디서 근무한다 그랬는데, 아, 그 사람한테 부탁 한번 해봐야겠다. 그러면 내가, 기다려봐. 내가 아는 사람 있으니까 한번 해볼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덕불장군처럼. 그러면은 절대 부자로 못 살아, 덕불장군은. 네. 그리고 복도 못 받아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영업의 노하우를 가장 많이 우리가 돈을 흡수할 수 있는 거는 영업이잖아요. 네. 그 사람 말을 다 들어주라. 그리고 뭐 너무 힘들면 내가 친구 해줄게, 전화해서 서원 해줘, 네. 같은 여장에 들어줄게. 반드시 거기서 영향력이 튀어나와요. 네. 저도 옛날에 영업했다고 했잖아요. 영업 한 10년 했어요. 내 장사 말고. 그래서 저는 영업해가지고 그걸 깨달아가지고 진짜 저희 그 주점에서 탑위에서 탑. 그러니까 그거 중요해요. 네, 엄청 중요한데. 근데 막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점을 부르다 그래요. 지 말만 하고 있어요. 막 내 말을 안 들어. 아, 점 보러 오셔가지고요? 그럼 나 짜증나가지고 다 뭐라 그래요. 왜냐면 야, 네가 내 점 보러 왔냐? 내가 네 점을 봐야지. 시끄러 그래요, 내가. 네. 또 막 얘기하려고 그래. 점을 보려면 막 얘기하려고 그래. 아니, 사준 좀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떠들어. 지는 떠드는 애가 아니야. 근데 지가 떠들어. 계속. 내가 막 뭐라 해요. 시끄러라고. 네. 응? 막말해서 우리들은 상대방이 0.1도 말을 해주지 않아야지 전보기가 수월합니다. 네. 이 사람이 떠들어대면 헷갈려요. 내가 보이는 게 지금 있거든요. 근데 얘가 떠들어. 네. 그러면 헷갈려. 입을 딱 다물고 있어야 내가 막 받아낸다고요. 근데 앉자마자 지 말을 계속 막 하고 있는 애 있어. 나는 이제 그거는 이제 직업이 좀 틀리지. 네. 지는 나한테 와서 점 보러 왔잖아. 사람들이 착각하고 말해주는 거야. 또 선생님도 다 들어주세요. 내 말을 다 한 다음에 내가 점 본 다음에 들어주지 내가 다. 이럴 때 좀 속상한 거야. 하지만 지금 내가 말하는 건 당신들이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무슨 영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네. 장사를 해도 한 사람 10사람은 챙길 수 있고 다 이유가 있어. 음식이 덜 맛있어도 다 가. 나름대로. 의리로 간다고 의리로. 근데 이 말 한마디 신경을 안 써줘서 사람이 이제 손님이 떨어져요. 서운하거든. 내가 그동안 열흘 동안 하루도 안 빼고 팔아줬는데 뭐야? 아는 치도 안 해? 기분 나쁘거든 사람은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무리 바빠도 눈웃음이나 치고 이렇게 하고라도 가가지고 음식 줄 때 별거 아니래도 이거 사장님이 준 거라고 하면서 뭐라도 하나 딱 얹어줘봐. 기분이 좋잖아요. 그쵸? 네. 식당에 손님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근데 그거를 못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요. 네. 너무너무. 그리고 제가 이제 한 번은 사람이 머리를 잘 써야 되거든요. 머리를. 근데 한 번은 제가 저는 법당을 했고 네. 호프집을 대형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공양주보살 운영을 했어요. 네. 그래도 그냥 한 거예요. 이제 제가 유튜브 선생님 하기 전에 했는데 저는 이제 법당 끝나고 나서 가봤더니 손님이 빠글빠글 했는데 한 50병 되는데 공양주보살이 그걸 감당을 못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머리로 장사를 하는 건데 음식은 요리사가 하는 거고 아니 어떻게 하면 이만한 손님을 돈을 못 벌고 다 내보내는 거야. 정말 이 답답하네. 그러면서 말을 해줬어요. 야, 지금 10팀이 앉았다. 10팀이 앉았는데 이 10팀이 전부 다 지지고 볶고 하는 지난주만 나오면은 너 있잖아. 요리사 하나가 지지고 볶고 하려면 두세 개만 해도 시간 엄청 가버린다. 그러면 손님한테 네가 가서 안주 뭘로 시킬래요가 아니라 네가 안주를 선택을 해서 시켜. 근데 그거 안 먹힐 것 같지만 다 먹힌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시범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손님도 왔으면 손님 오늘은 생률이 좋으니까 이걸로 하면 어쩔까요? 그러면 되게 괜찮다고. 그리고 맛없으면 돈 안 받아. 왜냐면 맛 없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제가 리거테이블을 다 간단한 걸로 받아오는 거야 일단은. 네. 왜냐면 일단 사람들은 술을 주고 일단 안주를 먹어야 조용해. 근데 지난주가 나오려면은 1시간 더 걸려 다 가버린다니까. 답답하잖아요. 네. 우리 고양이가 저한테 그렇게 장사를 잘할 줄 몰랐대요. 그래서
아니 그 기본 아니냐. 왜 손님이 안주 뭐냐 하면은 지그들 입맛 따게만 뭐 이것저것 엄청 시켜볼 건데 치킨 줘요. 그 다음에 무슨 골뱅이 줘요. 뭐 그 다음에 무슨 낙지볶음 줘요. 그러면은 너 요리사가 2명 다니고 그거 어떻게 감당하니? 내가 하는 말이 그 지난주는 절대 받아오지 마라. 이상에서는 안 그러면 여기 있는 손님을 흡수를 못한다. 네. 몰라 이제 이게 이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람은 다 주인 따라 안주도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람들이 밥 먹으러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굳이 손님 오늘 뭐 시킬까요가 아니야. 오늘은 어떤 게 좋으니까 이거 어때요? 그러면은 그럼 좋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과일 안주 뭐 얘기하면은 맛없으면 어떡하냐 그래. 맛없으면 내가 돈 안 받아. 내가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아유 호통해서 좋으니까 갖고 와 막 그래요.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많은 손님을 흡수를 해줬어. 근데 이제 나가고 나면 또 치우는 게 문제잖아요. 엄청 못해요. 쩔쩔매갖고. 근데 저는 팔 한쪽 부종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한순간에 치워버려요 그거. 왜냐면 모든 게 이게 머리의 요령이야. 장사 그러면은 그 많은 손님 다 내보내면 가게는 그렇게 큰데 어떻게 뭘로 유지할 건데. 안 그러면은 직원을 몇 사람 더 쳐 넣어야 돼요. 네. 그러면 아니 인건비 주면 남는 게 있어요? 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랑 근데 가서 사기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럼 그 사람들이 안주를 갖다가 이제 그 생률이나 머랭이나 뭐 간단하게 가위나면은 막 술 먹고 어쩌다 보면 금방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안주를 또 팔 수가 있잖아요. 그 입이 또 조용하잖아요. 네. 근데 안 주고 있으면 소리 지르고 난리잖아. 아줌마! 왜 안 가져오냐고. 아씨 열받아 우리 그냥 가. 아 세상 지켜보니까 손님을 그만 다 내보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내가 뭐라 하면서 가르쳐 줬더니 놀리는 거예요. 왜냐면 보살이니까 그런 거 못 할 줄 알았는지. 네. 그랬더니 보살님 장사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놀랬대요. 근데 어떤 거기서 그 스리랑카 남자가 하나 있었는데 네. 나더러 따라오면서 왜 따라와 그랬더니 누님 직업이 뭐예요? 그래 나더러고서 직업이 뭐냐고? 여기 서빙이잖아 서빙. 내가 여기 서빙 월급제로 다닌다고. 왜? 지금 서빙하는 사람이야 내가. 네. 그런 말이 여기 자주 와. 그냥 맨날 거기 와가지고 왜 그 누님 없어? 맨날 물어보는데. 근데 사람은 뭐를 이렇게 해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은 네. 굉장히 이렇게 요롱이나 이게 그 머리가 좋아야 돼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성공을 한다니까요. 네. 근데 그거는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심리적인 작전을 잘해야 돼. 솔직히. 네. 어차피 이 사람은 나뉘어도 뭐를 갖다 사더라도 영업을 해잖아요. 네. 그럼 내 거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식당은 우리 집 아니어도 어디 가서 먹잖아요. 그러면 내 제주껏 팔면 되는 거지. 뭐 사기를 쳤어 뭐 했어. 그냥 내가 이거 좋으니까 먹으라니까 잘만 먹고 입 다물고 조용히 잘만 있던데.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주 하나씩 팔고 2개씩 팠는데 돈 못 벌어? 팔아야지 당연히.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피곤하니까 팔긴 했지만 네. 사람들이 그냥 깝깝해요. 어쨌든 내가 뛰어가고 싶어요. 왜냐면 장사 안 돼요. 뭐예요? 그럼 나는 뭐든 다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또 실제는 해보면은 안 그러겠지만은 네. 뭐 어쨌든 간에 모든 게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 힘드니까 네. 진짜 이렇게 머리싸움을 해서 적을 알아야 내가 백전백승이다. 그 말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내가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네? 네. 근데 적을 모르고 깝치면 적이 나보다 2야. 그게 내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손님한테 휘둘리면 안 돼. 네. 손님 마음에 안 들면 너 나가면 그만해. 그 정도는 돼야 된다니까. 너 때문에 장사 안 되니까 나가. 하는 게 그러면 사람들이 주인도 만만치 않게 만만하게 안 봐. 그냥 손님이 저렇게 많은데 작가집 것이 너 없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네. 근데 손님이 없으면 어디다 대고 내가 팔아준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은 주인은 그 사람을 비유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을 알고 내가 이 방법을 연구를 해갖고 해야 되고 말도 저거는 잘난 짓 허벌나게 하는 거요. 네. 잘난 짓 허벌나게 한 거를 깔아 뭉개면 돼요 안 돼요? 밥 먹으러 오면 엄청 잘난 짓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깔아 뭉개면 안 돼. 그거를 더 칭찬해 줘야 돼. 네. 하고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지 몰랐다고 이렇게
그게 좀 잘하시면 여름 코로나 때문에 손님도 없는데 손님이 듣고 그러면 안 되겠냐고 네. 하면서 얼른 콜라라도 한 갖다 주고 그러면 사람을 잘난찰라고 한 번이라도 데리고 간다니까. 그거를 그렇게를 한 10팀을 모아봐요. 그냥 기본을 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만 가니까 절대 망하는 것이 단순해서 망하는 거예요. 네. 저도 한번 단순해서 망한 거거든요. 돈을 그만큼을 내 돈을 튕겨 먹고 한 푼도 지금도 안 주는데 그때는 아무리 내가 그래도 단순해가지고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건데 지금은 이제 안 단순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냥 건질 수 있는 돈만 건지고 말아야지 뭐. 근데 어쨌든 그때도 제 자신을 봤을 때 단순했기 때문에 이게 다 당한 거예요. 네. 단순했기 때문에. 아. 근데 식당 운영이든 뭐든 단순하면 안 돼. 내가 항상 당신보다 우위해야 돼. 이 모든 게 한 술 위여야 된다고. 네. 그럼 어떻게? 적을 알고 내가 백승 이렇게 해서 네. 나가야 된다니까. 네. 그래야만이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장애자이 아기를 데리고 왔어. 근데 그거 방해되니까 나가라고 하면 안 되고 여러 것 내가 이런 것 해서 여기 앉아서 밥 편히 먹게 쫓겨낸 사람도 있대요. 네. 편히 앉아서 먹게 해주고 강아지를 몰래 데리고 온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러면 강아지는 강아지 들으면 다 난리 나니까 빨리 쫓아내라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강아지가 얌전하면 손님들한테 안 보이게 잘 하라고 앉는 애들 있잖아. 음. 손님이 누가 나서고 지랄하지 않은 이상. 네. 근데 손님들도 우연히 다 봐요. 그래도 조용하면 모른 척하고 다 넘어가. 근데 별게 주인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그럼 안 된다니까. 무조건 요런 것 하면 돼요. 요런 거. 네. 우리도 솔직히 하루에 뭐 9달라면 그 4명 이상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쟤한테 4명 있으면 안 되니까 니네 나가.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그냥 그렇죠. 요런 거 우리가 선생들이 잠깐 화장실 가듯이 나가. 요런 거 하면 된다고요. 네, 요런 거. 아니 확실한 건 제가 네. 돈 벌 수 있는 돈을 땡길 수 있는 그 처세술을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네네. 엄청난 거예요. 제가 맞죠. 20년 노하우라니까. 그렇죠. 맞네요, 선생님. 네. 그럼요. 네. 그걸 깨닫지 못하면 돈 못 벌어.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방송 할 때 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다 물어보잖아요. 부자는 운이 있냐, 돈에 운이 있냐 이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돈에 그 운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궁금해해요. 네. 네. 보면은 부자같이 않게 생겼는데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부자일 것 같은데 깡통인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죠? 근데 우리가 재능과 겸손을 잘 따져봐야 되는데 여기서 저는 습관을 하나 더 붙여주겠습니다. 습관. 자, 재능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내가 돈 벌 수 있는 재능, 아니면 사람을 땡길 수 있는 재능, 뭔가 사업수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재능, 이게 있는데 그 재능 뒤에 겸손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재능은 많은데 겸손함이 없어. 그럼 어떻게? 사람이 떠나죠. 그죠? 네. 근데 이 겸손함 속에서도 보면은 인간의 습관이 부자가 되게 할 수 있고 망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작은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다 나는 항상 돈이 새고 없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재능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부려서 부자가 되면 되는데 겸손도가 없어. 왜냐면 지가 무조건 잘나서 돈 번 것 마냥, 지가 무조건 잘나서 이렇게 뭐 튀는 것 마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겸손도가 없으면 부자가 안 되고요. 이 부자에게는 이 습관이라는 타이틀이 하나 붙어야 돼요. 이게 진짜 부자들은 내가 옆에 보면은 왜냐면 진짜 부자들은 하다못해 봉지 하나하나, 휴지 하나하나, 아유 왜 작은 것 갖고 저렇게 난리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저는 큰 돈을 막 던지는 편이에요. 근데 우리 신사들이 지난번이나 이렇게 작은 거에 몸에다가 일으키거든요. 그게 습관이에요. 왜냐면 그게 뭐냐면
큰 거는 어차피 내가 쓰려고 계획했던 거라서 뻥뻥뻥 주지만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계속 모아가지고 큰 돈을 만들어서 내가 써야 되는데 왜 작은 거를 자꾸 나를 빼가면 내가 돈을 만들 수가 없지 않냐. 저는 이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는 올해부터는 솔직히 많은 걸 깨닫고 나도 이제는 뭔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습관화를 가져야겠구나. 저는 그냥 여기가 한 보따리 저기가 한 보따리면 그래 넣었어 기본만 있어 막 이런 스타일인데 그렇다고 해서 내 아까름을 못하고 그건 아니에요. 아순소리 안 하고 알아서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비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재능이죠. 재능은 벌어서 법당에서 7년째 주신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제가 나눠줬어요. 지금까지. 그쵸? 근데 제가 겸손함은 따랐어요. 항상 겸손하고 그런 티를 안 내. 근데 저는 습관이 잘못되어 있어요. 습관이. 왜 습관이 잘못됐냐면 습관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저는 돈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들 그래요. 너는 돈이 들어오면 가만 못 있고 막 어디로 줄까부터 연구를 하냐 막 이래요. 근데 그것도 계획성 있게 돈을 나눠줘야 되는데 기관들도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분 따라 줘요. 기분 따라. 저기서 짜증나게 하면 저기는 안 줘요. 내가 또 야 다음 달에 봐 이러고 이렇게 여기서 그 이쁜 짓 하면 좀 줘줘요. 제가. 그래서 이 습관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재능과 습관이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저는 습관이 그래요.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은 그냥 좀 있다가 모아서 이렇게 신중히 생각하고 골고루 이렇게 줘도 되는데 그냥 못 줘서 병이 나버려요. 저는 막 이렇게 유튜브 찍으면서도 막 우리 비서한테 돈 어디다 보내봐 막 이래요. 예,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병 걸린 것 마냥 돈 막 내보내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좀 더 이렇게 신중하게 해가지고 골고루 잘 써볼 거다. 그러다 보면은 이 습관이 돈을 만드니까 이렇게 제가 결정을 해봤고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다 보면은 적금도 들어가야 되고 보험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연금도 들어가야 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야 너무 부담스러워서 너무 많아 이렇게 조금만 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어보면 애기들한테 물어보죠. 제자들한테. 그러면은 저는 그래요. 아니야. 이게 사람이 습관이 무섭더라. 이렇게 한번 보놓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나갈 게 있기 때문에 이 돈을 내가 안 쓰더라.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나의 돈 이제 아껴 쓸 거야. 그러면서 근데 돈에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돈 있으면 백화점 가서 막 사줘요. 어제도 2천만 원 쓰고 와요. 그러면은 돈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제 생활을 돈을 타이트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은 1년 뒤니까 목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돈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가 목돈을 써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그 목돈이 대출, 이자 막 1억, 2억 이렇게 대출받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목돈을 만들어서 갖기도 하고. 그러나 내가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지 않는다면 인력을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만들어져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하나 더 업시켜갖고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보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재능은 있다니까요. 근데 겸손도가 없어가지고 사람이 떨어지는 거야.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이 돈을 벌어주는 거예요. 개인이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이 겸손도가 없어가지고 내가 돈을 못 모으고 성공을 못해. 한마디로. 근데 겸손한 사람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부를 잃을 수가 있어. 근데 이 겸손도가 없는데 이렇게 습관까지 없다면은 나는 패배자지. 별로 그냥 그 생활인 거야. 그러나 나는 재능, 겸손, 습관 이거를 다 가졌다면 저는 습관이 안 돼서 아직 빌딩을 못 산 것 같아요. 사실 그잖아요. 수입을 보면은 모든 걸 능력을 보면은 빌딩 사고도 남아야 돼요. 저는 근데 저는 습관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저는 아직 빌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냥 그 자체에서 제가 만족하는 거죠. 그냥 맨날 던져주고 부숴주고 이 자체에. 그러니까 나는 빌딩을 못 사는 거죠. 근데 만약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겸손도 저는 겸손은 해요 항상. 근데 겸손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이렇게 웃기는 게 저한테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통화를 하면은 명절 때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막 아파트를 얼마짜리 사느니 뭐 애가 어떻게 되느니 뭐 어쩌고저쩌고 막 저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한 소리도 못했어요. 왜냐? 그냥 나랑은 딴 나라 같더라고요 저는. 왜냐면 괜히 내가 말 한마디 하면 나랑 사이가 멀어질 것 같은 생각이 딱 들어서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나를 오랜만에 1년 만에 통화했는데 겸손하지 않은 거잖아요. 자기 아들 딸 대기업이고 예를 들어서 집이 4억 사실은 4억 돈도 아닌데 사실은 저한테 엄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30대 때 요때 너무나 없이 빈티나게 너무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걔네들은 나를 그 수준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우리 성공했어. 너는 어때? 근데 저는 한마디 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말하면은 너 거짓말하지? 이럴까봐 말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약간 잘난 체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습관이라는 거를 제가 잘했다면 지금은 그냥 엄청나겠죠. 그죠? 근데 저는 습관이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닌 습관이 있어요. 제가 되게 많이.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좀 그거를 고쳐보려고 해요. 겸손은 항상 있으니까 상관없고 습관. 근데 재능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습관이 잘못돼서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고요. 우리 숙당아씨가 굉장히 습관이 기가 막혀요. 보고 배워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까지 할까 할 정도로 진짜 습관적이고 아주 좋은 습관이 많아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옆에서 제가 느꼈거든요,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도 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자, 재능은 각자 하나씩 다 줬으니까 재능을 이용하시고, 그리고 한 사람은 항상 내가 갑자기 돈을 20억 벌었어. 잘난 체하지 마. 그 잘난 체할 것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근데 엄청 잘난 체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습관이 아주 덜 돼가지고 난 항상 돈이 없고 밑바닥인 사람이 있어. 그거는 너무 나쁜 습관이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습관을 지키면은 뭐가 우뚝 서지는 못할 망정 어느 정도 기본은 중간은 하고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습관을 좀 잘 가져보세요. 저도 올해부터 습관을 좀 잘 가져서 한 3년 있다 빌딩 하나 사야겠네요. 네, 감사합니다.